김건희가 통일교 금품 수수에서만 부분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난 이면에는 김건희 특검의 부실한 수사와 기소가 문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단순히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윤석열 아래에서 이 사안들을 덮어왔던 검사들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럼 다양한 패널들의 분석 함께 들어보시죠. 를 잇고 있는 한 단어는 바로 통일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샤넬백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했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현안을 알선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징역 1년 8개월, 특검의 구형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영리를 추구했다는 점, 사치품으로 치장하는 데 급급했던 점을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씨도 실형을 면치 못했기에 정교유착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소식 김혜리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심 재판부가 오늘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특검이 기소한 지 약 5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특검은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선고량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으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도 명 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의 대가로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를 거짓말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최고 권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점을 꾸짖었습니다.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특검은 선고 직후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같은 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해 8월 구속되기 전에 JTBC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금품을 잃어버렸다며 김건희 씨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자신의 첫 재판에서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제출했습니다. 내내 김건희 씨 편을 들던 건진의 입장 변화가 유죄 판단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는 수사 초기부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의혹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거예요? 전달자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처음엔 금품을 잃어버렸다며 김 씨 편에 섰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는.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 이제 다 소상히 밝혀질 것이니까. 재판에서 밝혀질 거라고 말했던 건진은 2달 뒤 첫 재판에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경옥 씨를 통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후 건진은 잃어버렸다던 샤넬백과 구두,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까지 전부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고 그 일련 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제서야 샤넬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가장 고가인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탁 대가로 샤넬백뿐 아니라
그라프 목걸이까지 받아챙긴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랜 신뢰관계로 묶여있던 건진이 입장을 바꾸고 실물을 제출한 게 김건희 씨 실형 선고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김건희 씨 선고가 끝난 뒤엔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징역 2년, 이대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형량입니다. 핵심 증거는 JT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권성동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다이어리 내용입니다. 한학자 총재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알려준 것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가 보도했던 권성동 큰 거 한 장, 서포트가 핵심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이 다이어리에 적은 내용입니다. 이날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억 원이 전달된 뒤부터 두 사람의 연락 빈도가 많아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를 주선하고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알려준 것도 모두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법률 전문가임에도 공소 사실을 계속 부인하기만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 측에 연락해 말맞추기를 하려다 JTBC 보도로 들통난 바 있습니다. 여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하고요? 아니 윤 본부장님하고. 그러면 이따 통화. 저는 배송기사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권 의원은 선고를 듣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어떻게 형을 예상하셨어요? 구형은 15년이었잖아요? 형은 불안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했는데 너무 헐겁다고 해야 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무수한 중요한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다 넣지 않고 애초 조금만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매우 저는 좀 불안했습니다.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 문제를 지휘하다가 도망갔는데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 했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있었죠? 블랙펄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블랙펄 부분 다 무너졌어요. 사실 그 김건희 성공보수 변호사비 성공보수는 한문혁이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문혁이 받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최고 빌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민중기 특검을 막 흔들다가 이렇게 도망가 버렸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팀 볼까요? 1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고요. 2팀에서 삼부토건 했어요. 삼부토건 기소도 못했습니다. 3, 4팀이 뭐였냐? 명태균 사건 했는데 3, 4팀 무죄 나왔잖아요. 심각하죠. 이 증거가 있고 스모킹 건도 있는데 그리고 5팀 채임한 통일교. 이 사람들 다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이 너무 문제가 있다. 태업한다, 파업한다, 문제가 있다고 제가 계속 비판했었는데 그 비판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를 크고 중요한 범죄 말고 자범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작은 걸로 이렇게 기소했는데 좀 걱정은 했습니다. 걱정은 했는데 판결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다 깨졌잖아요. 주가 조작 무죄, 그리고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제보 받았다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그나마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이 된 거 아닌가요? 알선수재 제가 판결문 잠깐 읽어봤는데 세 가지 다 이해가 안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시세 조정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식은 있었는데 공모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그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알긴 알았는데 그럼 같이 판사님이- 논의를 안 했다? 앞으로 이제 주가 조작 공모가 형성되려면 야 내가 주가 조작할 테니까 너 받아줘야 돼. 나 주가 조작할 거야. 분명히 이렇게 써놔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어느 정도 또 수준까지. 공모 관계가 없었다고 본 이유도 오늘 좀 특검이 보니까 논리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유들을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예요. 공모 관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블랙펄에게 블럭딜을 할 때 매수할 상대방을 구해주는 수수료를 줬다는 거예요. 예. 수수료를 줬다는 게 그게 공모 관계가 아니라는 것의 증빙이라는 거예요. 반대 네? 아닌가요? 반대? 공모 관계에 오히려 공모 있기 아니에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익을 챙겨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수료를 줬기 때문에 공모 관계 이거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약간 주식 시장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판사님이? 공모를 한다고 해서 범죄에 대한 인식. 범죄 예. 이익만 나눠갖고 뭐 수수료 같은 건 안 주고 그런 뭔가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어쩜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명태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명태균이 원래는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방금 그 잡지책 들어주신 것처럼 예. 뭐 어떤 여론조사가 좀 필요해요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런 여론조사를 만들어주세요. 네, 사모님 해서 사모님 만들어주잖아요. 만들어주잖아요. 만들어주는데 이 여론조사 비용만큼 이득이 없다고 하는데 이보다 큰 이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갑자기 윤석열이 1등 나고 무속 파동에도 불구하고 1등 나고 그게 네. 얼마나 큰 돈이야. 자, 지금 박주민이 갑자기는 아니야. 그냥 1등 했는데 20% 30% 치고 나가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좋겠지. 막 나오고 막 내가 만들어줘. 만들어줘. 그건 범죄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죠. 미치지. 아니,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발판을 마련해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일 때 여론조사가 얼마나 큰 이득이 된다는 거는 모든 정치인이 아는데 비용만큼 이득이 없었다. 공천 약속했다고 단정 어려. 내가요 당선인이요 미르라고 했는데 야 상현이가 말이 많네. 공관이 형 그래가지고 미르라고 했는데 단정이 어렵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나중에 무슨 얘기하냐면 공관위원장들 투표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됐다. 그래서 김영선 그 공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부정한 공천 개입 있지 않습니까? 다 공관위에서 도장 찍거나 추인해요. 그러면. 그런 거 있는데 공관위도 거치지 않고 그랬죠. 공천하거나 뭐 하는 경우는 오히려 극히 드물고 공관위에 여러 가지 의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넣는 방식으로 공천 자지우지하죠. 이분은 공천이 뭔지 좀 배워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명태균이 다소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 여론조사 비용 대신 공천 받았다. 명태균이 증명하잖아요. 예. 자기가 그 얘기를 그 전에도 했어요. 이 수사되기 전에 이미 오래 전에 야 김영선 공천은 내가 여론조사 해주고 그걸로 받은 거야. 그런 말을 남겨놨어. 증거를 남겨놨는데 명태균이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이어서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태균이 다른 오세훈이나 윤석열이나 김건희보다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망상이라고 그어버리는 그런 진짜 나 화날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판단을 하는 것은 네. 굉장히 피고인의 이익에 가까이 가서 어마어마하게 그 피고인의 이익을 봐준 것 같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는 순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가 덮어줬던 검사들 다 잡아가야 돼. 힘들어져요. 매우 힘들어져요. 아니 판사가 왜 그런 고려까지 그러니까 하죠?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법조인들을 좀 챙겼던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그 수수료를 줬으니까 공모관계가 아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수수료를 줬으니까 공모관계일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도이치모터스 조가 조작은 이미 대법 판단이 끝났어요. 다른 공범들은 예. 주범인 예. 권오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끝났어요. 예. 근데 그때 검사들이 봐준 게 다 나왔고요. 그 봐준 거를 판사들은 못 몰랐냐고 다 알았지. 예. 근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걱정했었어요. 근데 자 알선수재로 넘어가서 하나만 더 얘기해. 예. 샤넬 가방을 받았는데
2022년 7월 5일 날 1,200만 원짜리는 유죄고 2022년 4월 7일짜리 800만 원짜리 샤넬은 무죄예요. 800만 원은 왜 무죄인가 이렇게 볼까요? 봤더니 가방을 수수할 당시 2022년 3월 30일입니다. 대선 직후예요. 대선에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한테 전화하고 아이고 당선 축하합니다 이렇게 왔대. 그리고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선물을 받을 때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러면은 문자에 뭘 봐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런 문자를 남기지 않거나 부인하고 그냥 선물 주잖아요. 그럼 다 알선수재 아니야. 다 무죄야. 이제 막 줘도 돼. 너무 봐주는 거 아닌가요? 사모님 이름 대봐. 내가 뭐 좀 보내게. 뭘 저한테 알선하시죠? 야.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에게 이제 그러면 고가의 그걸 막 줘도 돼요. 주고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근데 나중에 부탁을 해요. 그럼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때까지 없었던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뇌물이 그때만 말 안 하면 돼. 문자로만 대답 안 하면 돼. 문자로만 얘기 안 하고 그냥 뇌물 줘. 오히려 범죄 행위를 알려준다. 그렇죠. 이거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판단입니다. 어떻게 같은 샤넬인데 얘는 무죄라니까. 샤넬도 무죄다. 야. 아니 샤넬 자존심 상해야 돼. 왜? 그러니까 이걸 스폰서라고 보통 부르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법조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청탁은 안 하고 계속 뭘 주는 거예요. 관리한다라는 관리하는 거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탁을 하죠. 하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 통일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지금 그리고 박주민이 계속 줬다고 해봐. 줬다고 하고 박주민은 가만히 있어. 문자를 남기지 않아. 그리고 박주민 주변 사람이 가서 내가 해가지고 야 박주민한테 뭐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또 무죄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범죄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오늘 같은 재판장이 지금 윤영호 그리고 권성동 선고도 했거든요. 근데 가장 오늘 무겁게 나온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에요. 아니 권성동이 무거워야 되는 거 맞는데. 아니 그것도 사실 4년 구형했는데 2년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것도 무겁다고 볼 수 없는데. 권성동이 돈을 받았을 때 무슨 명목을 받았어요? 대선 때 쓰라고 한 거잖아요. 통일교가. 그럼 김건희한테는 대선의 그 당사자인데 왜 샤넬백을 그냥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다. 그러게요. 같은 재판장인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는 게 김건희라는 사람을 무죄의 베일에 놓고 본 게 아니라 김건희이기 때문에 봐줬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 앞에 영부인이니까 굳이 겸손하게 살아도 되는데 사치하고 계속 얘기하잖아. 양형 부분에 영부인 권한은 없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상징적 존재니까 청렴해야 되는데 막 말은 하고 그래놓고 선물 받아도 돼. 막 받아. 얘기합니다. 네,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김건희 씨 법률대리인단에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재판이 끝나고 남부구치소로 갔는데 거기서 변호인을 만났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오늘 1년 8개월 나온 거 마음에 든다? 그렇죠. 1년 8개월. 네. 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1년 감사합니다라고 8개월 하는 있으면, 거죠. 그래. 1년 8개월에 대해서 저는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고요. 1년 8개월 있다 뵙겠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2025년 8월에 구속이 됐던데요. 그럼 2027년 4월에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2심에서 깎여요 또. 더 깎여요? 깎일 가능성도 있어. 아니 당연하지, 그게 보통. 무슨 법이에요. 자, 근데 여죄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번 재판은 부르자마자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 명확한 혐의만 가지고 단순하지만 명확한 혐의만 가지고 기소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여죄가 있기 때문에 추가가 계속 뜰 건데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통일교 믿어요? 관련해서 알선수재는 알선수재가 뇌물이죠. 통일교 관련은 정교일치 아닙니까? 그리고 통일교를 끌어들여서 선거에 개입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에서 또 통일교가 SNS도 해주고 버스도 대절해주고 사람들도 동원해주고 돈도 주고 이 얘기를 김건희가 나와서 다 얘기하잖아요. 얘기했어.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도 기소를 안 하고 이
명확한 스모킹 건이 있는 김건희 목소리가 있는 그래서 공천에 개입한 것까지도 이렇게 그걸 무죄 다 털어줬죠. 명태균 부분을. 이걸 털어주면 어떡해요. 야. 실제로 제가 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재판부도 제가 보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주진우 기자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기소될 당시부터 특검 자체도 굉장히 구멍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억나시겠지만 저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법안 통과시키고 이럴 때 돌아가겠다고 연판장 돌리고 9월에 그랬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이 특검에 소속돼 있는 파견 검사들이 태업 내지 방임한다. 라는 얘기가 계속 들렸었거든요. 주진우 기자가 맨날 그 이야기했어요. 캠핑하고 파티 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특히 그중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의혹을 받았던 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더 수사를 안 했을 거예요. 안 했다니까. 그 한문혁은 그 아까 블랙펄 이종호하고 술 먹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신분을 숨기고 가만히 있다가 그러게요. 회피했어야지. 그런데 계속 봐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름 나오니까 뒤늦게 사진이 제보가 되니까 이제 와서 저러는 거죠. 한문혁 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문혁이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김건희가 주가 조작한 게 도이치모터스 말고 여러 회사가 있어요. 그 여러 회사 중에 한 회사에 민중기 특검이 투자한 게 나왔어. 근데 그걸 가지고 흔들었잖아, 뒤에서. 네오세미테크였나요? 한문혁 팀이었어요. 한문혁한테 성공보수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무슨 저런 사람들을 특검에다 넣어놨으니 1팀장님 한문혁, 2팀장 송봉준, 3팀장 정선재, 4팀장 이눈, 5팀장 최희만 이 사람들은 다 수사 대상이에요. 잡아가야 됩니다. 내가 당장 잡아가지고 수사하면은요 일주일 안에 구속시킵니다. 주진우 특검 가나요? 누구요? 주진우 기자? 나는 종합특검? 보도해야지. 종합특검에 이제 그 특히 이제 담겨 있는 내용이 검찰이 그동안 수사 은폐나 또는 축소를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회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그 김건희 특검 내용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검사들이 잘 안 해서 특검이 됐다. 그래서 그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니네 언제 할래? 그러니까 하겠습니다만 하고 나중에 팀을 아주 소규모로 꾸려서 수사를 하다 말았어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2차 종합특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그 수사를 안 한 검사들에 대한 그 검사를 수사하는 팀 그리고 내란 수사를 막은 검사들 에 대한 수사를 하는 팀을 아예 꾸려서 별도로 이렇게 처음부터 움직이게 작동하게 하는 게 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 파견 검사의 숫자를 좀 줄이고 종합특검법 자체가 전문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마 파견 검사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수사를 태업하거나 방임하거나 이런 일은 좀 줄어들 것 같다. 아니 근데 박주민이 거기 가서 그걸 짰으면 사실은 이런 걱정 안 하고 1차 특검 때도 박주민이 들어가서 봤으면 훨씬 꼼꼼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사들이 상층부를 다 장악하고 그 검사들을 백업하는 경찰, 변호사, 그 수사관 이런 체제로 가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견된 검사들은요 한 팀에다 몰아넣는 거야. 검사팀, 경찰팀, 변호사팀 해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사들을 상층부에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망합니다. 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이 그래서 성과가 없었고요. 중수청도 그러면 망해요. 검사들은 저 구석에서 이쪽에서 지네팀에서 열심히 하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상당히 좀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게 이제 항소를 곧 특검이 한다 그랬는데 항소를 해도 이게 공소유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어머, 그러면 진짜 2심에서 깎인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예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 두면은 이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공이 지적하는 게 수사와 기소 단계부터 공백이 많았다.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들의 어떤 이런 지적과 우려가 사실이라면 항소심에서 이 사람들이 공소를 열심히 유지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겠죠. 김건희만 웃고 있겠네요.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면서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속이냐, 집행유예지,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쳤어요. 그리고 1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근데 이 김건희 특검 그 김건희 변호사들은 조용히 거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1년 8개월에 남편이 구속된 상태면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형량인데, 그래도 국민들이 영부인이라는 자가, 김건희라는 자가 오히려 대통령 위에서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네, 이런 분노가 있어서 오늘 실형 구속된 거지. 예.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이렇게 크고 중요한 김건희를 자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년 8개월 형이면 사실 무전취식죄나 비슷한 정도의 형량이다. 그렇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네. 있던데요. 그러니까 정말 가벼운. 편의점 가가지고 뭐 하나 먹고 행패 부리고 그래가지고 2년 3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영부인으로서 했던 수많은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넘어간다고 하는 게 앞으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정말 무서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명품백 수수나 이런 거 고위공직자 부인의 경우에 완전히 열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 주고받는 거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명박 부인 김윤옥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는 그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이 구속됐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잡았어요.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보세요. 경제 공동체로 우율했죠. 최순실은 부부도 아니고 경제 공동체라고 하고 박근혜가 받은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가 받은 그 재단으로 받은, 그리고 정유라가 후원받은 말을 가지고 뇌물죄가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 처벌을 했는데 김건희를 뇌물죄로 못하고 계속해서 알선수재도 몇 개 없어요. 부정청탁, 김영란법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의지가 별로 없다고. 봐주려고 작정했다. 네. 싸게 막는다. 그 예. 말씀이실 텐데, 김건희 씨가 오늘 썼던 문장들을 저희가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여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했던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그 바들이 굉장히 문장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오늘 쉼표 쓰고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또 쉼표 쓰고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참 저 문장을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우롱하는 게 아니냐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괴감이 드네요.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재판부가 진짜 엄중한 판단을 해서 김건희 씨가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하는 걸 저희가 기대했는데, 법원이 엄중하지 않다 보니까 겸허히 받아들이잖아요. 다 받아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저 징역 15년 구형했을 때 김건희가 헛웃음 쳤거든요. 맞아요. 그랬네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 근데 냉정하게 이번 그 특검한테도 묻고 싶고 판사님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이게 법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샤넬백 이렇게 무죄 당선되자마자 그냥 축하의 취지였지, 당선 축하한다는 전화도 받고 대선 도와줘서 고맙다. 대선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영부인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될 사람, 영부인이 될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으면, 뇌물을 줘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 주고 싶어 하지. 누구든. 댓글창에는 이러한 판결들 때문에 앞으로의 직위원 판결도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직위원 계시는데요. 판결은 계속 걱정을 해야죠. 걱정해야 돼요? 걱정해야죠. 어떤 점을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진관 판사가 사안의 어떤 중대성이라는 것을 다시 좀 회복시켜 놓긴 했지만, 예. 직위원 판사가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왔던 과정을 보면은 과연 직위원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 내란에 대한 엄중함. 특히나 본인이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지적했는데, 직위원은요, 내란 수계 윤석열을 풀어준 사람이에요. 그때 그 엄중하던 시기에 대단한 이건 법률의 이단아 아니야. 이거는 저는 조이대 사법부가 이게 다 용인해서 풀어졌다고 보는데, 직위원은 항상 긴장해야죠. 근데 백대현 부장하고 이진관 판사가 이것은 내란이다, 이건 친위 쿠데타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를, 헌법을 우롱하는 위헌 위법이란 그 법리가 있고 거기에다가 양형도 있기 때문에 많이 도망갈 수는 없으나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보세요.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고 분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는 나왔습니다. 김건희 심지어 풀어줬을 수도 있다. 1년 8개월이면 나올 만하지. 아, 지금 이제 구속 상태를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식으로요? 아니, 그러니까요. 2개는 무죄예요. 아예 날아갔어. 그러니까요. 아까 무죄 받은 거에 대해서 형사 보상금 줘야 됩니다. 아, 김건희 씨한테 오히려 걱정되면. 국가가 네. 돈을 물어줘야 되는 오늘 거군요. 재판 말미에 무죄에 대해서 형사 보상금 그 관련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잘못했다. 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거라고 우리가 잘못했어. 나라에서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무죄가 나면 윤석열이 이제 예전에 지금 시효가 어떻게 됐고 기소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푼도 이익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다 거짓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윤석열 씨 말도. 네. 예. 그리고 검사들도 우리가 열심히 털어서 열심히 수사했는데 없었어요. 이걸 또 그렇네요. 결국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꼴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 도이치 무죄가 엄청난 파장이에요. 그러게요. 검사 도와주는 판결이다. 그러니까요. 도이치 암장했던. 지금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럴 거예요. 예. 방금 나온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도이치 주가 조작 첫 수사를 했던 김태훈 고검장이 김건희 씨 1심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냈다라고 합니다. 김태훈 검사는 그렇고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뭐 송경호, 뭐 이창수 그런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김영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또 다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 안 직접 이프로스에 올렸다라고 하네요. 지금은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맞습니다. 있는 분이신데. 김태훈 고검장은 거기서 제일 나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수사했지만 네. 워낙 그 검찰 패밀리 예.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무렵에 그래도 수사팀 중에 양심과 뚝심이 있었던 그런 검사들이 네. 한 말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나중에 쫓겨났지만 쫓겨났죠. 김태훈 검사.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우리는 기록에 많은 걸 남겨놨다. 아. 그래서 이 기록이 공개되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전해 들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수사 라인을 교체까지 하면서 결국 무혐의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발족하자마자 고검 수사팀에서 갑자기 이 증거도 있어요. 저 증거도 있어요. 근데 저도 좀 증거를 보긴 했습니다. 봤는데 너무 많아요. 도이치모터스 말고요. 다른 부분도 많은데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서 그렇지 아예 주가 조작범이에요. 그리고 그 김건희가 이준수와 제가 그 도이치 주식을 했다는 그 문자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셨죠? 말고 네. 권오수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리고 도이치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오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자가 수두둑 빡빡하고요. 예. 권오수와의 관계를 이 도이치 주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무속인한테도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런데 그동안 검사들은 하나도 안 보고 못 본 척. 못 봤어, 예. 나 못 들었어 하고 그냥 도망갔는데 특검에서 이 부분 수사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태업하고 특검 그 옆에 협박하고 한문혁이 그러다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기소를 굉장히 어설프게 해서 이렇게 깨지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제가 특검은 갈 수가 없다니까. 특검 가면 내가 다 잡어. 그럼 검사들이 다 잡아가. 주진우 기자 그 법률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특검 가려면? 근데 그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박주민이 했으면은 서울시장 가셔야 되는데요. 아니 그럼 가야 될 때가 좀 따로 있습니다. 박주민이 했으면 다 잡았습니다. 저 얘기를 한번 보시면 김태훈이라는 그 검사가 1심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본인이 수사했을 때도 유죄의 증거는 충분했다고 본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특검 수사까지 덮어졌고 그다음에 고검에서 여러 재기 수사했을 때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 증거들이 나왔죠. 나왔잖아요. 목소리 그러면은 이런 거.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하는 건 굉장히 안 맞는다라는 것을 예. 또 보여주는 그런 방증인 것 같아요. 네, 김 고검장의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그렇죠. 김건희가 블랙펄 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 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이 됐다.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 판례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고요. 주가 조작은 돈을 대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그리고 또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 회사에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가. 예. 주식이 빠질 때 받쳐주고 주식이 올라갈 때 또 밀어주고 그런 게 있어요. 받쳐주고 밀어주고 주가 조작 용어를 써가면서 김건희가 잘 알아. 그러니까 그 특검에 나왔을 때도 물어봐요. 특검에서 검사가. 아니 이렇게 받쳐준다 밀어준다는 뜻은 뭡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정범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범은 야 우리 둘이 주가 조작하는 거야 분명해 이건 주가 조작이야 이런 문자를 남겨놓고 이런 명시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생각해보세요. 그런 얘기가 없으면 다 주가 조작 떨어진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주가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시세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알진 않아요. 그럼 자기가 하지 차라리.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렇네요. 돈을 맡겨놓고 예. 수익이 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공모를 안 하는 거냐? 그럼요. 그거 공모한 범죄행위죠. 거예요. 예. 자, 인식은 다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계좌를 이용해서 지금 막 주가 조작이 일어나는 거 인식은 다 했다는 거. 쩐주는 그 정도면 되는 예. 거예요. 그런데 더 했어. 근데 지금 인식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까지는 재판부가 근데 겨우 이게 인정을 말이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 뒤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털어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예, 그 김건희 사건 관련해서 주가 조작 범죄를 털어줬다라고 하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은 네. 나중에 다른 검사들도 다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이 좀 지적해 주시는 게 네. 인상 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태균 사건을 봐줌으로써 지금 윤석열 씨도 명태균 사건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걸려있죠. 맞아요. 그럼 그것도 무죄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세훈도 무죄가 나오겠는데 이제. 이 사건을 지금 계기로 해서 그게 무슨 윤석열, 오세훈이 오세훈 웃고 있어요. 무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아무튼 야. 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김건희보다 윤석열이 더 중하게 이렇게 처벌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판사의 논리라면 윤석열도 유죄 나오기 쉽지 않아요. 야, 지금 보세요. 우인성 부장판사의 판단으로 웃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예, 심지어는 이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로 2심이 올라가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 더 깨질 수도 있고 맞아요. 1년 8개월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는 와,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네요. 이 상황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고요. 그 전에 보석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 진짜로. 풀려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근데 너무 이렇게 크고 중요한 사람을 잡범으로 만들어놨어. 나는 내란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그게 맞아요. 불만이에요. 맞아요. 내란에 있어서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이 너무 이런 안 것들 밝혀졌고. 하나도 안 드러났죠. 네. 근데 안 했다는 거. 그다음에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지. 지금 본인이 개입했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볍게 나오면은 진짜 김건희야 뭐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오히려 본인은 잠깐 이렇게 비를 맞고 이후에는 쭉 잘 살면 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는 어떻게 판결이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김건희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죄 난 부분 빨리 공소 취소하라고 하잖아요. 취소하라고. 이거 특검법에도 안 맞고 뭐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공소 기각도 꽤 있습니다. 네. 예.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특검이 도통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엄단의 의지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좀 계속해야 될 텐데 아까 지기현 부장판사 이야기를 좀 마무리 그래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이 걱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진우 기자 뭐 연락 왔습니까? 단독 보도하세요 여기서. 아니. 빨리 하세요. 나중에 할게. 여기서 하세요. 아니, 김건희 씨 쪽에서 뭐 취재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만 알려주세요. 우리 박주민 의원이 알려주세요. 키워드. 제 취재하고 있는데. 네. 좀 취재하고 있는데. 키워드는 알려줄 수 없다. 김건희요. 김건희. 예.
김건희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건희 취재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추가 기소가 네. 종합특검으로 될 것이다 그 말씀이실 텐데. 추가로 이렇게 근데 해서 그 사이에 지금 특검이 출범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내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박주민한테 맨날 그랬네. 지금 바쁘지만 그래도 박주민이 그걸 좀 챙겨야 되는데 2차 종합특검이 1차 특검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이어 달려야 되는데 수사를 하다가 말잖아요. 식잖아요. 그럼 다시 그걸 데우는데 시간이 걸려. 그럼 민주당이 좀 현명하게 조금 지혜롭게 그걸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 근데 국가수에다 국가수사본부에 보내놓잖아요. 예, 국수본.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받는 애들이 야, 나 조금 이따 특검 갈 건데 내가 왜 거기 가냐? 그러면서 나 안 가. 그렇게 얘기할 거고 거기에서도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에서 좀 열심히 했었어야 돼. 민주당이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모든 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모든 걸 열심히 해야 된다. 네, 댓글창에는 사실 지금 합당 이슈로 싸울 게 아니라 내란 종식 아직 안 됐는데 뭐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여러모로 답답한 심정들을 오늘 엄청나게 표출을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지기현 부장판사 이야기는 뭐였냐면 지난주 한덕수 저희가 1심 선고 해설할 때 류혁, 김용남 두 분께서 19일에 윤석열이 걸석이 될 경우에는 그날 선고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23일에는 인사가 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최악의 대비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기현이 판결문은 써놓았을 거예요. 써놨다? 예. 이걸 안 써놓고 갈 수는 없고. 그럼 20일에는 최악의 경우 20일에는 할 것이다. 19일에 못 하더라도. 그런데 하고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할 건데 예.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의욕을 보이는 게 약한 형을 선고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좀 되는 상황이죠. 근데 확실히 이진관 판사가 길은 좀 잘 잡아놨기 때문에 안전판은 좀 있다. 그러나 지기현은 또 지기현이다. 야. 끝까지 봐야 된다. 네. 저희 방송 마치기 전에 시작할 때 김건희 씨 1심 징역 1년 8개월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들을 라이브 폴로 붙였는데요. 낮다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7,000분이 투표하셨는데 98%고요. 적당하다 모르겠다가 1%, 7,000명이 투표했는데 예, 이러한 민심을 좀 법원에서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헌재 재판관 출신의 누군가를 좀 만나서 탄핵 무렵에 밖에서 집회하고 시위했던 거에 영향을 받냐 그랬더니 영향을 받는데요. 아, 역시 시민들이 열심히 말씀하셔야 되군요. 뭐 이런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좀 너무하다. 이건 좀 너무하다. 예. 아, 그 시민의 상식에 맞게 나오는 것이 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이 뭐 대단한 고차원적 세상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법이 상식이야죠. 법이 상식이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통념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앞으로는 고위공직자 부인들은 비싼 백 막 받아도 되겠어요. 구체적인 부탁만 없으면 막 받아도 되고. 구체적인 부탁은 나중에 하면 되죠. 다른 사람한테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하면 되죠. 그때까지 아무런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도 막 조작된 거 막 돌고 받아도 상관없어요. 아, 너무하네요, 진짜. 그 다음에 주가 조작할 때는 꼭 수수료를 주세요. 아주 적은 금액이어도 수수료가 있었으면 범죄 혐의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좀 놀라운 해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부디 2심에서 좀 바로잡히길 바라면서 계속 시민들이 이야기해야지만 바로잡힐 거다라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분노한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좀 마음을 좀 도닥여 주시든지 아니면 더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서 뭐 그런 이야기 해주셔도 좋고요. 박주민 의원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니 오늘 판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판결은 특검도 그렇고 1차 수사팀의 팀장도 그렇고 또 법을 전공했던 저의 입장도 그렇고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고 그 논리조차도 해괴하다. 이건 반드시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되고 법원도 이런 분노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진우 기자.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하면 국민들이 법을 믿지 못합니다. 법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법이 제자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법이 공정하고 법이
법이 공정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해.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는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을 따르는 게 멍청한 짓이다. 법을 따르는 게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법을 따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법의 엄함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판결은 너무 좀 안타깝다.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다는 거를 법원에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진우 기자 종합특검 가시는 걸 기대하도록 하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응원해주세요.